오늘은 누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크 인터페이스, 지금 일단 누크를 처음 켜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화면이 생소하죠? 누크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화면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누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노드 화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누크는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노드를 연결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노드 베이스 방식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 베이스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죠.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가장 왼쪽에 툴 패널이라고 하는 아이콘 모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오고 있죠. 이 아이콘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할 노드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리드라는 노드를 꺼낼 건데요. 이 리드라는 노드는 옆에 보시면 R이라고 써져 있어요. R은 단축키예요. 리드에 R자를 딴 것 같아요. 누크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R키만 눌러도 이 리드 노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리드를 클릭을 했더니 리드 파일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지고 오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캔슬을 하고 R키를 눌렀을 때도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파일 혹은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화면이에요. 저는 CT라고 하는 이 영상을 불러올 거예요. 이 영상을 선택을 했더니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썸네일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아래쪽 이 썸네일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영상의 포맷 사이즈는 1920픽셀에 1080픽셀, 가로가 1920픽셀이라는 것이고요. 세로가 1080픽셀이라는 거예요. 1920픽셀 곱하기 1080으로 구성된 해상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영상은 1프레임부터 603프레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길이 중에서 현재 1프레임의 화면을 출력하고 있다, 미리 보기를 출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임라인에서 제가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는 220프레임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프레임부터 603프레임에 220프레임을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CT 영상을 선택하고 오픈을 눌렀더니 노드 그래프에 또 하나의 노드가 생겼어요. 자, 보시죠. 리드라는 노드에 제가 가지고 온 CT MP4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뷰어 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누크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이 뷰어라는 노드와 이 리드, CT 영상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뷰어 창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뷰어 창에서 리드를 통해서 불러온 영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 1번을 누르시면 이 뷰어 노드와 연결이 됩니다. 자, 뷰어 노드를 자세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기 전에는 뷰어 노드에 지금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는 제가 앞서 했던 대로 영상을 선택하고 숫자를 1번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화살표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체커보드라는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체커보드를 클릭하고 체커보드를 제가 옆에다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커보드를 불러왔다고 해서 화면상에서 체커보드가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지금 이 화살표가 체커보드와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뷰어와 CT 영상이 연결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딱 놔주시면 이 화살표는 떼어집니다. 다시 연결하고 싶으시면 노드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 화살표를 체커보드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체커보드에 연결했더니 뷰어 창에서 체크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누크에서는 이 노드들의 화살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싶은 기능들을 마음껏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커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 2번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2번을 눌렀더니 뷰어 노드가 지금처럼 보이게 돼요. 뷰어 노드가 있고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는 1번만 있었죠. 이번에는 2번 화살표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화살표를 보게 됐더니 지금처럼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누크에서는 화살표에 이렇게 주황색 색깔이 들어와 있는 것은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숫자 키패드 1번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처음 불러왔던 영상이 보여지게 되고 1번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숫자 키패드 2번을 눌렀더니 체커보드가 보여지게 되고요. 요번엔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툴 패널 가장 상단에 있는 이미지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미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노드들이 나오게 돼요. 전 아까 체커보드를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바라는 노드를 선택해 볼게요. 컬러바라는 화면을 제가 뷰어 창에 연결하고 싶으시면 이번에는 숫자 키패드 3번을 눌러보죠. 3번을 눌렀더니 뷰어 창에 1, 2, 3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생성이 되고요. 3번 화살표에만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3번 화살표에 연결된 컬러바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이 체커보드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우측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창에 보시면 체커보드라고 하는 속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프로퍼티는 노드에 대한 속성을 바꾸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더블 클릭했던 체커보드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속성에서 사이즈, 크기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뷰어는 3번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체커보드를 보기 위해서는 숫자 키패드 2번을 누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체크 무늬가 조그맣게 돼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다시 값을 올리시게 되면 체크 무늬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여러가지 또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이 메뉴들 중에 이번에는 Set to Default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Set to Default는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이즈의 값을 바꾼 것들을 초기화시켜서 다시 64의 크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초기 상태는 64의 크기입니다. 이렇듯 속성 창에서는 이 노드들의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컬러바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컬러바를 더블 클릭했더니 이번에는 컬러바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포맷이 있고요. 이 포맷은 컬러바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이 컬러바는 가로 2048 픽셀에 세로 1556 픽셀이 곱해진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해상도는 뷰어 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뷰어 창 이 부분에 있습니다. 2048,1556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바의 바 인텐시티를 값을 내려볼게요. 그런데 화면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뷰어를 선택했을 때 뷰어 창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가지 화살표 중에 2번 화살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컬러바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3번을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속성 바꾼 값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 패널에서 이 부분,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저는 숫자를 10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숫자를 10이라고 바꿨더니 일단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컬러바라는 속성이 있어요.
체커보드 노드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컬러바 속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체커보드 속성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 불러왔던 영상, CT 영상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 CT 영상에 대한 속성이 가장 상단에 올라가게 되고 그 아래에는 두 번째 클릭했던 체커보드, 그 아래에는 컬러바, 이렇게 속성들이 나오게 돼요.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옆에 보시면 보시기 헷갈리시죠? 그래서 속성 패널에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최소화 시킬 수 있어요. 최소화해서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저처럼 숫자를 1이라고 변경을 했을 경우 클릭을 했을 때 한 속성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2라고 썼을 때는 클릭을 했을 때 두 개의 속성 그 이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이라고 놓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속성들을 클릭해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은 1이라고 놓고 저는 작업을 할게요. 이번에는 컬러바 노드에다가 또 다른 노드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저는 툴 패널에 이 컬러라고 하는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그레이드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많이 쓰는 노드는 이렇게 단축키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G키를 누르시면 이 그레이드 노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컬러바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눌러볼게요. G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컬러바 노드 하단에 그레이드 노드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레이드 노드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레이드 노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에 그레이드 노드 속성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저는 감마 값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죠. 감마 값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영상의 화이트 톤과 블랙 톤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감마 값을 바꿨더니 지금 뷰어 창에서 그레이드 노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 뷰어 창에서 지금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레이드 노드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D를 누르실 경우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다시 D를 누르시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고요. D를 누르시면 비활성화, D를 누르시면 활성화입니다. 감마 값을 바꿔보고 D를 눌러보면 이 노드는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에 연결되어 있던 이 화살표를 원래 컬러바로 옮기시게 되면 원본 영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이렇게 노드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컨트롤 D키를 누르시면 노드를 떼어낼 수 있어요.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드를 떼어낼 때는 컨트롤 D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마 값을 제가 이번에는 밝게 올리고요. 이번에는 블러 노드라는 것을 꺼낼 건데요. 노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꺼내오는 것들,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어렵죠? 그래서 누크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한 노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블러 노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러라고 써보겠습니다. 블러라고 썼더니 블러와 관련된 노드들이 잔뜩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블러 노드를 클릭해서 불러올게요. 불러왔더니 이번에는 이 노드는 어떠한 노드들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노드로 불러와지게 돼요. 이 블러 노드를 저는 컬러바, 그 다음에 그 하단 그레이드 노드가 적용이 된 그 하단에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블러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서 이 그레이드 노드와 뷰어 노드가 연결된 이 사이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변할 때 마우스를 딱 놔주시면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화살표가 하얀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놓으실 경우 어떠한 노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블러 노드를 다시 화살표가 하얀색이 될 때 딱 놔줄게요. 연결이 됐죠? 이번에는 이 블러 노드의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키워봤더니 화면이 뿌얘지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컬러바라는 이미지에 그레이드라는 속성이 들어갔고 그 하단에 블러 노드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누크는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블러 노드를 떼어내고 싶으시면 컨트롤 D 누르시면 떼어내지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노드에다가 선택을 하고 숫자 키패드 4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뷰어 노드에 3번 화살표가 있고 4번 화살표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어요. 저는 이 블러 노드의 위에 있는 화살표를 컬러바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컬러바에는 두 가지 화살표가 연결이 되고요. 하나는 그레이드 노드가 선택된 화살표, 하나는 블러 노드가 선택된 화살표. 자, 이 컬러바에서 저는 블러만 들어간 화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 블러에 지금 3번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죠. 3을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화면에 블러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를 눌러보시면 컬러바에 그레이드 노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드는 우리가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된 노드들을 움직이시면 선택된 노드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노드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드래그 해보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마우스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줌인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기점으로 줌인이 됩니다. 줌인이 되면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하단에 보이게 돼요. 이 화면입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돼요. 다시 노드를 전체적으로 피팅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F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F를 클릭하시면 이 노드 그래프에서 전체 노드가 피팅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 채널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CPU는 몇 %를 사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몇 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드는 몇 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렇듯 누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노드를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노드들은 탭키를 통해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던지 혹은 툴 패널에서 클릭을 해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